요게 이제 그 벤치레스 선반인데 네. 벤치레스 선반의 특징은 요 부분이 일반적인 공구대가 이게 좌우로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벤치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사가 이렇게 해서 간격을 여기까지만 가고 네. 여기까지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환봉을 깍 끼고선 네. 가공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트 홀더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한번 밀쳐내고 여기서 밀쳐냈잖아요. 그럼 면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쫙 밀어버리면 절단이 딱 되는 거예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이 되잖아요. 예. 절단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게 앞으로 쑥쑥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원터치 같은 개념이죠. 한 동작으로만. 근데 일반적인 그 범용 선반은 여기 핸들이 달려가지고 네. 회전은 나사가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스크류가 달려서 한 방에 이렇게 고속으로는 못 나가죠.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두 가지 타입도 있긴 한데 네. 이게 벤치레스는 그래서 이제 단순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전진, 좌우 뭐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다. 예. 근데 이 느낌이 예. 좀 센 거는 가공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센 거는 좀 가공하기가 좀 왜 그러냐면은 그 뼈다구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콜렛이라고 해요. 콜렛. 네. 콜렛이 이게 꼭 밀린 콜렛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예. 밀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면은 밀링도 콜렛을 여러 개 이제 사이즈별로 구멍을 나눠 맞지만은 이것도 이제 콜렛 구멍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런 것도 있고 예 저런 사이즈로도 해 가지고 바꿀 때 척을 조여 가지고 하면은 또 시간 걸리니까 예. 이것도 이제 사이즈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딱 물고 바로 제끼고 또 이제 바꿔야 될 때는 저 콜렛을 다시 빼 가지고 딱 조이기만 하고 바로 여러 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딱 물었을 때 이렇게 딱 제껴지면은 이게 딱 와. 뒤로 제껴지면서 이제 딱 무는 타입으로 네. 돼 있고 훨씬 빠르겠네. 예. 나중에는 이 연마기도 한번 해봐요. 연마기도. 연막이요? 예, 연마 해봤어요? 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본 적 연마도 지금 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도 두 가지 타입, 성형 연마가 있고 예. 그냥 일반 평면 연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형 연막이라고 해요. 성형. 예, 성형 연막이. 그 성형 연막이라는 게 연마란 자체는 그 서피스 그라인딩이라고 하고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상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네. 자기가 이렇게 각도를 틀고 그 다음에 좀 소형급을 일반적으로 성형 연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또 연막이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네. 줄은 풍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완전 초짜고 저는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아는 대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회전은 이렇게 돌고 이게 역으로 돌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러 보면은 요게 왼나사로 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탁 역으로 돌면은 이게 그 후렌치 이게 팍 풀리면서 이게 훅 빠져버려요. 이 후렌치가.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좌우 이게 전후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Z축인데 이게 요 부분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내릴 때는 이걸 조금씩 뭐 100분의 1 정도만 100분의 1에서 뭐 100분의 2 정도 그런 식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예. 이제 이걸 내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게 면 조도 맞출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맞추는 게 이게 여기가 이제 깎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레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대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자석을 여기다 철판을 대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딱 대고선 올려요. 그래서 요 면을 이 Y축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네.
그러면 쓱 하고선 그냥 이 돌이 그냥 평탄도가 딱 나와버려요. 아, 다듬을 때, 네. 이 돌을 다듬을 때요. 예.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타입인데, 예. 베드 타입하고 볼 타입의 차이는 이 안에 볼이 들었어요. 볼, 동그란 구슬이. 리니어 볼 스크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안에 구슬이, 볼 타입은 여기가 예. 볼 스크류 타입이 아니고요. 예. 볼 스크류도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TM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은 이건 TM 스크류로 돼 있고, 신주가 너트로 돼 있고, 이건 TM 스크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 베드, 이거는 테이블이고, 이 안에를 베드라고 해요. 베드 위에 구슬이 들어있어요. 구슬이 한 12파이나 뭐 15파이 정도 되는 구슬이 예. 일렬로 쫙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와이어가 있어요. 네. 와이어가 여기에 보면은 스크류 같은 데로 이렇게 한 두 줄 정도 감겨가지고 땡땡하게 된 걸 이걸 조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이제 잠궈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슬로터. 어차피 설계를 하시니까 기계적인 거는 좀 아셔야 되긴 할 거예요. 슬로터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런 가공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를 지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설계할 땐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예. 그렇진 않고 예, 저희는 예. 도면만 그리고 가공은 알아서 하는구나. 도면만 그리고 이제 현장에다 내려주면은 어. 알아서 뭐 이건 어떤 걸로 가공을 하면 되겠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가공 방법을 모르면은 네. 제약 조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맞아. 저희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기계를 뜯다 보면은 네. 일본하고 아니면은 검사품하고 비검사품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네. 비검사품은 뜯는 거가 아주 이상해. 뜯을 때도 분해가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공구가 안 들어가. 이 비검사품이라고 하는 게 뭐 좀 검사가 안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천하고 남선 이거는 검사품이고요. 예. 옛날에 나왔던 뭐 청송, 네. 흥완 뭐 이런 뭐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비메이커. 공장에서. 예, 비메이커.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 나이키는 하다가 네. 아도디스나 뭐 이상한 메이커는 네. 뭐 이상한 메이커들, 그런 거는 이제 비검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막 수리가 안 되게 스패너가 안 들어가. 우선은 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를 만들면은 이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윤활 라인이. 예. 비검사품은 기어박스 까보면은 윤활 라인 자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막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냥 돌아가기만. 그러니까 설계를 막 급하게 그때 제가 듣기로는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돼가지고 그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돈 써도 못 샀대요, 기계를. 아, 그래요? 그런 검사품 같은 경우는 줄 서야 되고 6개월, 10개월 막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기계가 팔리니까 그때 비검사품, 그때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막 기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만든 기계들이 막 급하게 만든 기계들, 갑자기 생긴 신생 업체들이 만든 공작 기계, 그거를 비검사품이라고 하는데 네. 뜯어보면은 막 이상해, 기계가. 고치기도 어렵고. 이거는 이제 슬로타인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를 이제 메뚜기라고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요? 예, 그 메뚜기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속어고, 네. 바이트 파손 방지 장치. 네.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유압에서 딱 이렇게 제껴져요. 이게 내려갔다가 네. 이렇게 딱 제껴져요. 제껴지는 게 여기에 요쪽으로 가보실래요? 저쪽으로. 요쪽에. 이쪽. 예, 요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유압 실린더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유압 실린더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네. 이렇게 밀쳐요. 예. 밀쳐주면서 딱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밀칠 때 이렇게 가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내릴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다. 예. 예. 그래서 내릴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뒤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내려갔다 이 상태로 바로 올라가면은 네. 그 바이트 홀더의 예. 그 초경이 깨져 버리거든요. 이 상태로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깨져 버려요. 그게 그 날카로운 부분이 끝에가 네. 그거는 단단하긴 해도 면이 얇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이 깨져 버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저게 이제 유압으로 해가지고 펌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레디알 같은 거는 이제 오늘 기계 갑자기 설명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네. 레디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어차피 그 설계 쪽이니까 기계에 대해서 이제 그 오면은 누가 직원이 오면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차원으로 오는 말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레디알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안 만져본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레디알. 이게 레디알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스핀들 피드라고 써 있거든요. 네. 스핀들의 그 이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 회전당 몇 미리 내려가느냐 이거거든요. 네. 리버스당 한 회전당. 그럼 한 회전당 0.07, 0.13, 0.23, 0.33, 0.58, 1.00 이건데 네. 이게 그러면은 이거 상태에서 0.33을 걸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걸 딱 제끼면은 이게 회전하면서 피드가 요 회전대로만 딱 움직여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회전으로 둔 상태에서 탭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전하고 탭 피치는 틀려요. 근데 이렇게 두고선 탭을 넣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기계가 소리가 났냐. 네. 기계 이상한 것 같다. 모터가 쓴다. 그리고 탭이 자꾸 부러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드릴을 사용할 때 딱 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리수를 정하고 몇 미리 드릴을 할 것인지 여기 미리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뚫으면은 이게 딱 빠지면서 네. 이게 딱 위로 올라가요. 끝까지 예. 여기 정해진 치수만큼만. 그러면서 이게 딱 빠져버려요. 예. 빠지는 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빠지는데 빠지면서 이렇게 딱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나이 드신 분도 몰라. 내가 막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뭐 여기 지금 이게 남북기계인데 남북기계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이 개념을 허수로 배웠나 봐 진짜. 그렇게 기계를 만진 사람이 이거를 몰라. 아주 머리 아파. 흔하지 않은 기계인가 보네요. 레디알이. 레디알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공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이 기계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스핀들 타입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일자예요, 일자. 그쵸? 네. 그 사선이 아니잖아요. 렉 기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기어가 이제 피드가 안 걸린 상태에서 것들은 탭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그 밀링이 있어요. 그냥 회전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핸들 타입이 아니고. 네. 그거는 탭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온 밀링들이 막기도 밀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앞에 이렇게 뭐 이마박에 그 핸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게 있거든요. 네. 그건 탭이 되지가 않는 밀링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막 탭을 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별의별 왜 안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이 홈을 내가지고 완전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탭을 낼 때는 이 피드를 걸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그 탭
탭피치가 딱 걸린 상태에서 네. 딱 들어가면은 바로 딱 제껴가지고 딱 이걸 이 상태에서 제껴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요. 수동으로 딱 맞춰야 되네요. 예, 수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으로만 탭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피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탭 피치가 뭐 인치도 있고 미리도 있고 미리도 파이에 따라서 피치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인치는 더 틀리고 뭐 욘보에 고부에 뭐 막 이런 일본어 쓰는데 나도 몰라. 그거 갈 때마다 고부가 뭐고 욘보가 뭐고 8분의 3이고 뭐 16분의 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 갈 때 가면은 그 볼트 가게 사장님도 좀 제대로 재가지고 나한테 볼트를 줘야 되는데 네. 본인들도 헷갈려가지고 나한테 잘못된 볼트를 줘. 아, 똑같은 거를 줬는데도 본인들도 막 이거 뭐씨 내가 주는 볼트는 다 좀 이상한가 봐. 내가 주는 볼트만 다 이상하게 줘. 그래가지고 막 한 10분 20분 막 차 타고 가가지고 했는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S 프레스. CS 프레스. 예, CS 프레스는 설계하니까 CS 프레스가 뭔지 금형 쪽이니까 알아야 되는 게 CS 프레스는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프레스를 CS 프레스라고 해요. 네. 일반적인 파워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무조건 클러치를 빼면은 그냥 무조건 이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보완한 게 그 에어 디스크 타입 프레스거든요. 왼쪽에 그 디스크가 딱 달려가지고 네. 컨트롤이 용이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그 CS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기압 박스가 아예 있어요. 기압 박스 뒤편에는 그 디스크가 있고 에어로 이렇게 디스크를 딱 붙여주면은 그거에 의해서 축을 크랭크를 딱 돌려줘요. 네. 돌려주는 거를 이제 그 CS 프레스에서 컨트롤이 이렇게 해주는 거고 속도 조절, 이 슬라이드가 분당 몇 타, 네.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여기서부터 최대 몇에서부터 몇까지. 근데 이제 저 잠깐 나오실래? 근데 CS 프레스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고속용, 고속용, 그 다음에 드로잉용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중고속 같은 경우는 분당 막 300타, 예, 분당 300타. 예, 1000타 막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버려요. 완전히 뭐 정신 없을 정도로. 그럼 물건은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완전 고속으로 가요,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따다다다다 막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막 옆에 있으면 막 정신 없고 그다음에 얇은 거 위주로 박판. 그러니까 스트로크 자체가 10mm, 15mm, 20mm 막 그거밖에 안 돼. 그냥 거의 막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되고 중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을 약간은 되는데 깊이 있는 드로잉은 안 되고 한 30에서 뭐 한 40mm, 뭐 50mm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중고속인데 그거는 조금 분당 요 정도 속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이 이게 그 스트로크가 좀 이렇게 큰 거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로크가 150 정도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드로잉이 되는 거죠. 깊이 내려갔다 깊이 올라오니까. 그거의 차이고 요새는 지금도 이거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올렸지만 요새는 이제 전자제어를 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릴레이가 잔뜩 붙어가지고 릴레이 코일이 고장 나버리면은 수리하기가 곤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다. 예 깔끔해서 뭐 이게 만약에 고장 나면은 이제 그 번호가 다 나오게끔 이렇게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VS 모터가 달린 경우도 있고 인버터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인버터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안정장치, 안정기가 이렇게 이게요. 예, 손이 딱 들어가면은 컨트롤 신호위에서 뒤에 있는 솔레노이드를 네. 개방을 시켜버려요. 아 이게 센서 그. 예, 딱 들어가는 양수 버튼으로 딱 누르지 않고 네. 그냥 손이 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제 신호가 여기에 있는 신호가 네. 센서가 손으로 감지해가지고 그 개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에어를 디스크판으로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려가지 않는 거야. 다칠 없는 거. 예, 그래서 내려가다가 딱 멈추게끔. 네. 그래서 안정기가 여기 들어가게. 이 정도 급을 이제 CS 프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 버튼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조정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상승 하강을 하는데 네. 그걸로 하는 게 이제 이 모터. 이 모터가 이제 슬라이드를 내리고 이거는 필요한 게 이제 금형 높이가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낮추고 올리고 하는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직결 프레스라고 해요. 직결 프레스. 직결 프레스요? 예, 직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으로 사용하는 거를 직결 프레스라고 하는데 네. 직결 프레스의 장점은 이제 소음이 적지만은 이제 파워 프레스보다는 그 계속 연결되는 그런 그 회전력이 약해요. 토크가 약해요, 이게. 한번 땅 치는 용이에요, 이게. 네. 풀리에서 들어가는 그 회전 토크가 땅 치고선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파워프레스는 여기에도 풀리가 있고 풀리에 연결된 구동쟁 기어가 소기어가 대기어를 돌려가지고 네. 땅 치더라도 그 회전력이 죽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지금 구동하는 풀이에요? 예, 이거 하나만 구동해가지고 여기 크랭크가 연결돼가지고 회전할 때 딱 걸리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스트로크를 크게 해버리면은 회전력이 안 나와요.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짧아요. 이건 뭐 40mm 정도밖에 안 돼요. 통상 길게 해버리면은 한번 땅 치면은 회전력이 확 죽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스트로크를 크게 해버리면은 다시 또 회전력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속용의 얇은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고속 프레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콘이라고 해요. 프로콘. 프로콘이요? 예, 프로콘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그 벤치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프로콘이란 용어 자체가 제가 그 뭐 일본 유튜브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프로콘. 그냥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콘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아까 벤치에서 저쪽에 있는 거 봤잖아요. 네. 저쪽에 이렇게 제끼는 거.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수동인데 이거는 완전 자동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압 실린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슬라이드 조정 그 게이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합 실린더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합 척이에요. 아까는 그 사람이 제끼는 거였는데 네. 공합 척이고 이거는 에어식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에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압 유니트가 있고 유압 탱크가 있고 유압 펌프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그 시퀀스 제어에 의해서 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PLC가 또 달려 있어요. PLC가 네. PLC로 해서 시퀀스 제어를 해가지고 공압과 유압을 동시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퀀스 제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이거를 프로콘이라고 해요. 이거를